국기 문란 사범이 이 세계의 악의 축이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 60%는 악의 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민주당 지금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고 있다. 숙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종북의 숙주로 지난해 정책연대하면서 통합진보당 5석밖에 안 되는 정당을 13석으로 만들어줬죠. 이석기가 국회 안에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정책연대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종북 숙주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고강도 2차 투쟁을 하자. 이 얘기는 선거로 이른 것을 시위로 만회하자.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광우병 촛불 난동 때문에 5년간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된 할 일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노리지 않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국정원 직원이 몇몇이서 댓글을 달았다. 노무현 정부 때 어땠습니까? 국정홍보처를 이용해서 50만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달아라. 50만 공무원을 코드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국정원 댓글 부분도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5만 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정보에 입수한 것은 불과 수천여 개, 한 2천여 개고 그중에서도 정치와 관련되고 이름에 관련된 거는 10대 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대선 자체가 댓글 때문에 잘못됐다, 대선 불복한다. 이거야말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오바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김대중 칼럼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진지한 발언을 하는 우리 김대중 고문이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문제를 끝까지 물고 있는 야당은 마침내 검찰 내의 불협화음을 틈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유효성에까지 화살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검찰의 불협화음을 틈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유효성까지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요, 오늘 당장 이 김대중 고문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이 불법 선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겁니다. 지금 걱정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석기 재판의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회의를 갖는 사람도 늘고 있다. 만약 이석기 단죄가 무산되면 보수 우파 정치는 그것으로 끝이다. 대한민국 도전은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이 종북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 재판에 대해서 지금 야권은 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이석기 이 수사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에는 진짜 엄청난 위기의 물결이 닥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 직접 댓글 달기를 독려했었어요. 공무원들에게 댓글 달라고 엄청나게 독려를 했죠.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당시에 기사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 4월 6일 동아일보, 2006년 4월 7일 동아일보. 제목이 공무원들 댓글 잘 달면 출세. 이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으면 국정홍보처에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면서 신원을 묻기까지 했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주 단위로 실적을 장차관에게 보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랬죠. 또 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부처는 아예 댓글 달기 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댓글 달도록 독려를 했죠. 그런데 이게 대선 때, 총선 때 안 했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과연 이것과 지금 사안을 형평성 있게 봐야 되는지. 자, 이게 또 한 가지. 북한의 사이버전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의 사이버전 전사들이 3만 명입니다. 댓글을 매일 다는 사람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사이버 테러뿐 아니라 사이버 심리전은 더 심각하죠. 남한의 여론을 교란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국정원하고 국군 사이버 심리단이 이러한 문제들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야권의 국정원에 대한 공세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과거 국정원장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임동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분은 햇볕 정책의 설계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요, 감방에 간 사람입니다. 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KBS 사장, 동아일보 사장 불법 도청하고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불법 도청해서 그 뒤에 신건 전 국정원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DJ 시절과 노무현 초기까지의 국정원장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흑역사를 가진 지금 민주당이 자, 지금 댓글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재판 중인데 이것 가지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만큼 지금 흥분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국정원 직원이 선거기간 중 법을 위반하고 댓글 달았다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가 과연 이 온 국감과 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되고요.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파보겠지만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반면교사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자, 신 대표. 도청 사건 기억하십니까? 임동원, 신건, 국정원에 의한 도청 사건. 그 당시에 야당 대표인 이회창 대표는 비화폰을 2개 달고 다닌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비화폰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도청을 당했습니다. 또 물론 여권 내부에도 도청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 그 당시 회원들은 도무지 도청 때문에 불안해서 전화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이게 인민공화국이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댓글 몇 개 달았다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선거 결과가 바뀐 것처럼 얘기한다. 저는 오히려 그 당시보다 지금의 국정원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의 설계자니 뭐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인은 공포 정치, 도청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햇볕 정책으로 정작 옷을 벗게 된 건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여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요만한 흠집도 가만 놔두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호적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사안이 현재 국정원 댓글 논란은 이 국정원 몇 명의 일탈과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공안사범 3,538명 무조건 풀어준 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햇볕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데 그분이 했던 발언 하나를 그냥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전개하고 있는지 이분이 썼던 회고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미국의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고 선제 핵 공격의 대상이라고 위협하고 핵 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이 국제기구까지 동원해서 북측을 압박하고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을 건설 위해 매진을 했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이끌었던 분의 회고록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다른 어떤 체제를 대변하는 회고록인지 알 수가 없는 글이죠. 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작년입니다. 2012년에 제2연평해정에 대해 우리 해군이 잘못한 점이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비난을 샀는데요. 이런 식의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의 증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99년 6월 6일부터 약 열흘 동안 북한의 꽃게잡이를 빙자한 경비정이 우리 NLL을 수없이 침범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적의 경비정이 2척이 나오면 4척, 4척 나오면 6척 이렇게 기동하면서 적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차단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며칠 후에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처장인 임동원이 주관으로 작전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임동원의 질문을 받고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임동원이 이 말이 거의 군이 꼭 이렇게 했어야 했어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10여 척의 배가 서로 10여 분 동안에 포탄을 주고받는 그런 전투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경비정을 제압했는데 꼭 그렇게 제압을 했어야 됐어? 배를 왜 갇혀야 돼? 침몰시켜야 됐어? 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군이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 그러면 북한이 총 쏘고 대포 쏘면 그냥 맞아야 됩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임동원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장만 한 게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도 하고 청와대 안보수석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저 따위 발언을 합니까? 진짜 저 발언 때문에 또 많이 변했습니다. 저 발언 때문에 교전 수칙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 2차 연평해전 봅시다. 지금 김진호 장군이 말한 저 1차 연평해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승전의 기록으로, 정말 대한민국 해군이 이렇게 잘 싸웠나의 어떤 모범 사례로 기억이 됩니다. 해군 전사의 길이 남을. 네. 그런데 이 이후에 교전 수칙을 바꿉니다. 어떻게? 북한에 유리하도록, 우리가 선제 제압 못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 2002년에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이 나옵니다. 지금 자막 준비되는지 모르지만 임동원 전 원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연평해전은 우발적인 것이다. 김정일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지시 내린 사람 아니다. 따라서 대북 지원 계속해야 한다. 자, 2차 연평해전에 희생당한 우리의 젊은 목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임동원 전 원장의 이런 발언들로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이 앞으로의 그 행적에 대해서요, 우리가 따로 한번 이 우리 프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저는 임동원 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아니죠. 이런 명령을 내릴 사람입니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6월 29일,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이 서해교전이라고 흔히 불러왔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임동원 씨가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제2연평해전은 우리 선박이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 우리 선박이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NLL을 내려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다가 그 과정에서 전사한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 장병들이 전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선박이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얘기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을 해서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나왔고 핵실험을 3번이나 했고, 게다가 지금 북한이 60년 동안 체제의 운명을 걸고 만들어낸 핵무기를 어떻게 미국의 핵 의혹을 조작해서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라는 얘기를 합니까? 자, 신 대표, 우리 쪽 책임이라는 거네요. 자,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당시에 6명의 우리 군 장병이 산화하셨습니다. 여기에 보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가 육성숙필, 자신이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몸에는 100개가 넘는 탄환이 박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잘린 거죠. 엄마의 다리가 절단이 된 거죠, 그때. 그걸 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줍니까? 이런 식으로 군 장병에 대한 산화, 우리가 왜 그 NLL을 지켜야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국정원장, 그리고 그런 정책 위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혼란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